안녕하세요. 꽃잎쌤의 거꾸로 교실 두 번째 차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립과 발전, 이 두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고조선의 정치적 발전과 변청 과정,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과 같은 초기 국가들의 정치적인 특징과 풍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이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조선은요,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단군 신화 알고 계시죠?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사회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건국됐고요. 농경이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로 고조선의 정치 이념 뭐죠? 바로 홍익인간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고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단군 왕검이라는 칭호를 볼 때 고조선은 재정 일치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은 제사장의 의미, 왕은 정치적인 지배자의 의미. 따라서 이 정치적인 지배자가 종교와 제사를 겸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은 재정 일치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조선은 어느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했을까요? 고조선은요, 랴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점차 한반도 북부까지 세력을 확대해 나갔죠. 자, 랴오닝 지방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 랴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한반도 북부, 특히 고조선 후기의 수도는 어디냐면 바로 이 평양이죠. 자, 이 평양 일대로 여겨지는데 여기가 수도인 왕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은 랴오닝 지방부터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 북부까지 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비파형 동광과 북방식 고인돌이 동시에 분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고조선 초기에는 원시적인 국가였지만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이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 이르게 되면 왕위가 세습이 됩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이라든가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이 기록에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정치체제가 마련되어 왔다는 얘기고요. 특히 여러분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기억나시죠? 그 춘추 전국시대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연나라와 맞짱을 뜰 정도로 아주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조선은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194년, 이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 춘추 전국 시대를 진나라가 통일하잖아, 시황제에 의해서. 그런데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한나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 왕은 준이었어. 이 준왕을 위만이 직접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위만 조선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위만은 중국에서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철기 문화의 수용이 이루어진다. 이거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특히 이 위만조선은요, 한과 진 사이에서 바로 중개 무역을 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중개 무역. 자, 한은 중국의 한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앞에 우리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이 준왕은
한강을 넘어서 한반도 남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준왕이 성립한 정치적인 연맹체 이거를 우리는 진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한과 진이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국의 중간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만조선 이후에 철기 문화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중개무역으로 발전한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기원전 108년에는 결국 한 무제의 침입으로, 우리 무제 기억나죠? 동아시아에서 배운 기억나나요? 자, 한 무제가 침입을 했고 결국 1년 동안 항쟁했지만 왕검동이 함락됨으로써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은요 고조선의 옛 영역에다가 한 군현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군현은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멸망까지 봤고요. 고조선에는요 한서,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에 의하면 팔조법이 존재했다라고 해요. 이 중에서 세 가지가 전해지는데 자, 잠깐 볼까요? 자, 팔조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을 충시했다. 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내 거, 네 거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충시됐다. 그 다음에 노비로 삼는다 라고 하니까 우리 계급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잠깐 볼까요? 자, 자, 밑에 잠깐 보면 결혼을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의 사회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무슨 문화? 그렇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초기 국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치부터 파악합시다. 가장 북쪽에 부여, 압록강 중류 지역의 고구려, 자, 함경 남도 지역의 옥조, 강원도 북부 지역의 동해, 그 다음에 마한, 변한, 진안 이 3한에 대해서 먼저 위치 꼭 파악하도록 합시다. 지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위치. 자, 그러면 부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요 연맹 왕국 단계였습니다. 즉 중앙에는 왕이 존재했고 지방에는 마가, 우가, 부가, 저가라고 불리는 족장들이 자기들의 부하, 관리를 두고 자기 부족을 직접 지배를 했습니다. 자, 이 마가, 우가, 부가, 저가와 같은 족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뭐라고 했느냐? 사출도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사출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부여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들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꼭 기억하고 흉년이 있게 되면 왕에게 책임을 돌려서 왕을 직접 처형하기도 했고요. 이 족장들이 왕을 직접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부여의 풍속에는요 제천 행사인 영고가 있어서 기억해 두자.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 지내는 행사, 영고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순장이라든가 또는 소의 굽으로 점을 보는 이러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볼게요. 자, 고구려는 우리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37년에 건국됐다라고 하는데 누가 건국했나? 그렇지, 준웅이 건국했죠. 자, 고구려 역시 5개의 부족이 연맹한 연맹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족장들이 있는 거지. 그 족장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가라고 불렀어. 즉 가라고 부르는 거야. 가. 모든 가들을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지. 제자는 모두 제자입니다. 자, 이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 족장들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죠. 즉 제가 회의를 통해서 범죄자를 심판하고 사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고구려의 결혼 풍습으로 아주 중요한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서옥제. 꼭 기억해야 돼. 서옥제 기억하자. 서옥제. 자, 고구려에서 결혼하면 남편들은요 처갓집에 가요. 처갓집에 가서 처갓집에 일을 하죠.
그리고 당분간 서옥이라고 하는 집에서 부인과 함께 지내면서 처갓집에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겠죠. 그 아기가 장성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처자식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오게 되죠. 자, 이러한 결혼 풍습을 서옥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제철행사 동맹, 이것도 꼭 기억해 둬야 돼. 자, 제철행사 동맹. 자,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회의를 통해서 범죄자를 심판했다. 기억합시다. 자, 그 밑에는 옥조와 동해를 볼게요. 옥조와 동해는 그리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부여와 고구려는 왕이 존재했지만 옥조와 동해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읍군, 삼로라고 부르는 족장 혹은 군장들이 자기 부족을 통치했고 발전하지 못했어. 그래서 항상 고구려의 침략을 받았지. 그러니까 고구려에 항상 뭐 빵 셔틀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옥조와 동해는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자, 옥조는요, 민면의리제라고 하는 독특한 풍속이 있었다. 고구려와는 달리 어린 나이에 여자를 남자 집으로 와서 키우면서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며느리로 정식으로 들이게 되는 제도죠. 자,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 제도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동해는요, 족외혼이 철저하게 지켜졌다. 우리 신석기 시대 할 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책화라는 풍속이 있어서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써 배상토록 했습니다. 이거를 책화라고 하죠. 다시 한번 할게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써 배상하도록 한 제도. 이게 책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의 제천행사 무천. 이것도 기억해야 돼. 우리 제천행사는 꼭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만은 마한, 변한, 진한이죠. 마한은 54개의 소국들이 연맹한 정치체고요. 변화는 12개, 진한도 12개의 소국이 연맹한 국가였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요. 이러한 소국 중에서 마한의 목지국이 가장 강력해서 이 목지국이 사만사회 전체를 주도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사만에는요, 철기 문화가 발달했고요.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변화는요, 철 생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철을 낭랑과 외에 수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화폐로도 이용됐다라고 합니다. 자, 사만은요, 재정 분리사회였습니다. 우리 고조선 재정 일치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만은 재정 분리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족장이 있고, 또한 종교 행사를 담당하는 천군이 있어서 이 천군이 독자적으로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지역을 소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자 따로 있고 종교적 지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지배자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 소도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3월의 제천 행사로서 5월의 수린날 또 10월에 계절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 국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수업 주제는 삼국과 가야의 성장입니다. 자, 오늘 두 차시 분량을 한꺼번에 했어요. 조금 동영상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재밌게 또 수업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